우리 산모님들 이제 7주차에서 8주차 접어들면 임신 초기에 속하는 시기라 몸의 변화도 찾아오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건데요. 오늘은 임신 7주차에서 8주차 초기 증상들과 아이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신 7주에서 8주차는 유산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은 시기다 보니 태아와 엄마의 건강에 좀 더 신경 써줘야 하는 시기인데요. 이때 흔히들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을 알아두면 해당 증상이 찾아왔을 때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 꼭 확인하셔서 도움 받아가세요. 먼저 7주, 8주차 우리 산모님들 대표 증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궁이 커지면서 생기는 변화와 증상에 대한 건데요. 임신 7주차가 되면 자궁이 대략 레몬 정도의 크기가 되고요. 8주가 되면 포도송이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궁의 변화는 복부의 경련이나 옥진거림 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증상은 배의 통증과 배가 부르는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자궁이 커지면서 배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거나 아픈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증상은 잦은 소변인데요. 우리 산모님들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을 때 양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좀 더 자주 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 피로감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호르몬 변화에 따라 신체가 변하기 때문에 숙취와 비슷하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산모님들 유방의 변화와 이에 따른 증상인데요. 먼저 유방 통증 및 변화는 임신 초기다 보니 유방이 커지고 민감해지는 건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유방통 있을 수 있고요. 가슴이 붓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때는 편안한 속옷으로 좀 착용해주시고 잘 때도 시원하게 찜질 같은 거 미리 해주시면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인데요. 먼저 대표적인 게 입덧이죠. 우리 산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고통을 많이 겪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증상이에요. 메스껍고 구토 많이 하실 수 있고요. 또 이때는 특정 음식에 대해 약간 좀 구역질이 느껴진다거나 이게 혐오감이 들 수도 있어요. 원래 안 드시던 음식이 갑자기 먹고 싶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변비 또는 설사인데요. 호르몬 전하다 보니까 변비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많이 섭취해 주시고 또 물 정말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 가시면 뭐 어디서든 항상 강조해주는 내용일 거예요. 그 다음 증상은 앞에서 말한 입덧과 좀 이어지는 증상인데요. 미각이 좀 변할 수 있어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싫어지거나 혹은 특정 음식에 대해서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흔치는 않지만 시야가 좀 흐릿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한 거로 시야가 일시적으로 좀 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콧물 그리고 두통인데요. 갑작스럽게 뭐 감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콧물이 좀 흐를 수 있고 피로감이 이제 동반되면서 두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뻔한 반복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많이 물을 마셔주셔서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인데 생리 때도 많이들 경험하시는 걸 거예요. 바로 기분의 변화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별다른 사건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쉽게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산모님의 문제라기보다는 흔히들 겪을 수 있는 증상이고요. 이럴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볍게 나가서 걷는 산책 같은 거 해주시면 좋고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것도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변화는 바로 피부 변화인데요. 대표적으로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원래 쓰시던 화장품도 갑자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최대한 순한 거, 예를 들면 아기 전용이라든가 임산부 전용으로 따로 나온 저자극 순한 화장품으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려움인데요. 아무래도 피부가 이때 많이 건조해져요. 가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는 보습제 같은 거 좀 많이 사셔서 피부를 되도록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피부색도 변할 수 있는데요. 얼굴에 이제 검은 반점이나 환방
신경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들 하시지만 이때 생겼던 증상들은 많이 없어지니까요. 관리 좀만 잘 해주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산모님들 증상을 이제 변화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태아, 우리 소중한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7주차에서 8주차는 아기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인데요. 콩알만 했던 우리 아기가 머리, 몸통, 팔, 다리가 형성되고요. 심장이 뛰고 혈액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병원에 가시면 우리 아이 심장 소리 뛰는 것도 들려주기도 하거든요. 이때 우리 아이들 뇌와 신경계가 발달이 되고요. 눈, 귀, 코, 입 등의 기관도 발달이 시작하고요. 탯줄이 형성됩니다. 놀라운 점은 7주, 8주 차면 굉장히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뇌와 신경세포가 발달하는데 이때 거의 80%가 발달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발가락 생기고요. 눈과 시신경, 청각신경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각종 내장기관, 예를 들어 창자, 맹장, 췌장 등 따릅니다. 그리고 탯줄이 형성되면서 태반이 아기에게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대한 피해 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술, 담배, 약물, 아이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 아이들 발달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받으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앞에서 우리 산모님과 아이의 변화를 알아봤으면 이제는 건강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우리 엄마랑 아기가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좀 당연한 얘기지만 충분한 영양 섭취가 제일 우선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해주시고 충분하게 휴식해주셔야겠죠. 금연이나 음주는 정말 자제해주셔야 하고요.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영양 섭취입니다. 이때도 선물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엽산, 철분, 칼슘, 임산부한테 정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임신하시고 나면 칼슘, 철분, 엽산은 꼭 충분히 같이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 가능하면 통곡물,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충분한 수분을 계속 섭취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을 마시라는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하루 평균적으로 8잔, 이거는 산모님 키나 몸무게 체형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루 8잔 이상 마셔주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휴식. 앞에서 제가 이것도 계속 충분히 휴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충분한 수면이란 대략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을 취하는 거를 말해요. 이거는 수면 시간은 하루에서 7시간, 9시간이고 그 외에 이제 내가 피로감을 느낀다면 휴식이란 건 그냥 그때마다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하다면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그 즉시 하던 활동을 중단하고 최소 10분이라도 꼭 휴식을 취해 주세요. 다음으로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사실 좀 어렵죠.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책을 하든 운동을 하든 스트레칭 같은 거, 요새 산모교실 같은 거 가까운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문화센터 가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셔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가족이나 친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연 그리고 음주 자제하는 건데요. 이거는 워낙 당연하면서 필수적으로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산모님들 꼭 금연 해주시고 음주도 가급적 자제해주세요. 다음으로 마지막 주의사항인데요. 그 전에 만약에 액티비티랑 야외 운동을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몸에 충격이 갈 수 있는 운동이나 활동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 같은 것도 이때부터는 되도록 들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임신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임산부가 동일한 증상을 경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만약 나타난다면 우리 산모님들이 많이 겪는 현상이니까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빠르게 의사 선생님 만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때 출혈이 있거나 보통 고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 받아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임신 7주차에서 8주차 초기에 엄마와 아이가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법과 그리고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충분히 휴식하시고 건강한 식습관 하셔서 쉽지는 않겠지만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시고요. 건강하게 이 시기, 이 기간 잘 보내셔서 나중에 정말 건강하게 우리 예쁜 자녀분들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즈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